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75만 3,101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48,669명, 완치 161만 6,603명으로 집계되어 2.8%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르바란 연휴 이후 빠르게 상승 중에 있으며 연휴 전 수준인 5,000명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데이터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1일 평균 3만 2,384명의 사람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이 중 1차 접종은 15,969명, 2차 접종은 16,415명으로 2차 접종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누적 접종자 수는 총 1,373만 7,596명이고 이 중 897만 715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목표 접종수는 1억 8,155만 명이기에 예방접종률은 목표수 대비 7.56%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총 인구수는 약 2억 7천만 명입니다. 정부는 접종 계획을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1단계는 의료인, 2단계는 노인과 공공서비스 분야, 3단계는 일반인으로 사실상 나머지 인구를 말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4월 26일에 코백스를 통해 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 중단의 사유로는 해당 백신에 대한 독성 및 무균 테스트를 시행하기 위함이라고 보건부 대변인은 설명하였습니다. 대변인은 해당 검사가 최대 2주까지 소요될 것이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백신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독성 및 무균 테스트를 시행하는 이유는 예방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의 진단 및 원인을 보장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22세 남성이 하루 만에 사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로 들어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44만 8,480회분이며 총 385만 2,000회분의 백신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백신은 인도네시아 군인들에게 사용될 계획이며 4월 26일에 들어온 백신은 자카르타와 북술라웨시의 주둔 중인 부대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민간 유료 백신 프로그램에 사용돼 시노팜 백신의 구매 가격을 접종 1회당 32만 1,660루피아로 최종 책정하였습니다. 해당 백신은 국영제약회사 바이오 파르마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 가격의 20%는 유통마진 비용이고 11만 7,910루피아는 보건 서비스 등의 의료인 접종 서비스 비용입니다. 원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14만 루피아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모든 금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여러 부처의 의견을 받아 최종 결정되었으며 협력한 부처는 해양투자조정부, 경제부, 정보조달정책연구소, 금융감독원입니다. 참고로 민간 유료 백신 프로그램 법령은 보건부 장관령으로 공포되었으며 2021년 5월 11일에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는 지금까지 2만 2천여 개 기업에서 근로자 1천만 명 이상의 백신 접종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또한 단기 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접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사용돼 7종류의 백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백신들은 시노팜,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시노백, 화이자, 노바백스, 그리고 바이오 파르마사의 백신입니다. 시노팜 백신은 지난 5월 17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민간 유료 백신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어 주로 법인과 사업체에서 구매하여 직원과 직원 가족들에게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노팜 백신은 시노백 백신과 같은 사백신을 사용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750만 회분의 시노팜 백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미국 바이오 제약사에서 개발된 코로나 백신으로 2회 접종 시 94.1%의 효능이 관찰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중국 백신들과는 달리 제3자 평가인 의학계 동료 평가를 통해 연구 결과가 의학저널에 기재된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은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 옥스퍼드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 백신입니다. 백신 사용 후 혈전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여러 국가에서 제출되었으며 몇몇 국가는 해당 백신을 사용 중단하였습니다. 해당 백신은 1회 접종 시 최대 64.1%의 효능을, 2회 접종 시 70.4%의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노백 백신은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가장 많이 사용된 백신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3상 테스트를 거쳐 65.3%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개발된 백신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메신저 RNA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해당 백신은 면역세포에 지시사항만을 전달하며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세포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 코로나19 감염에서 일어나는 것과 유사한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노바백스는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모방하여 제작하며 바이러스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바이오파르마에서 생산될 백신이며 해당 백신은 중국에서 백신의 원료를 제공받아 생산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외국인 직접 투자 실현과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세로 2021년 2분기에 7%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 실현율은 54.6%에 이르렀고 소비자 신뢰지수는 90.1을 기록하여 코로나 사태로 인한 최저치 77.8과 비교하면 많이 회복한 상태이지만 아직 기준치인 100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소비자 신뢰지수 100을 기준으로 기준 이하는 가계 지출이 움츠려 있다는 것을 뜻하며 100 이상이 되어야 가계 소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편 경제조정부 장관은 수출입 증가, 총 고정자본 형성, 정부 지출 증가 등 다방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야자유 고무 니켈, 구리 석탄과 같은 원자재 가격의 급등 또한 경제 회복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강화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호재로 작용됩니다. 실제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수마트라와 자바섬의 지역 경제 상황은 0.83% 나아졌으며 술라웨시 섬은 1.2%, 그리고 파푸아는 8.97%의 지역 성장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연료일 소비가 줄어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200만 대의 전기 오토바이, 2000대의 전기 자동차, 600대의 전기버스를 운행하게 될 경우 1년에 최소 235만 배럴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전기차 보급을 促진하려는 인도네시아 교통부의 장려 정책에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전기차 장려 정책은 무상주차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관세 캐시백 등의 혜택을 전기차 소유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공의 관심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보급에 앞서 더 많은 충전소 건설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88,045개의 충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까지 35개 지역에 57개의 충전소만 건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차량 공유 기업 고제기 이커머스 기업 토코피디아와 합병해 고토그룹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잭은 고토그룹이라는 합작 지주사를 설립하였고 인도네시아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 가치는 350억에서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두 회사는 합병 후 인도네시아와 미국 증시에서 기업 공개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이번 합병으로 고잭의 최고 경영자는 고토그룹의 CEO로 토코피디아의 최고 경영자는 고토그룹의 대표를 각각 맡았습니다. 특히 이번 합병으로 고토는 시가총액 143억 달러의 싱가포르 그랩이나 1125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이커머스 쇼피의 자회사와 더 나은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의 경영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컴은 이번 합병으로 인해 오는 2025년까지 동남아 시장의 디지털 경제가 3,090억 달러로 5년 안에 3배 성장할 것이며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진흥협회 이대영 이사장은 인도네시아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42,000여 벌의 의류 및 잡화를 지원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자카르타 지역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해 한세드림 등으로부터 후원받은 물품 약 11억 원에 해당하는 옷과 신발, 생필품, 학용품 등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후원 물품은 자카르타 지역에 도착한 후 인도네시아 비영리단체 작은고치 희망재단을 통해 자카르타에 위치한 32개의 학교 및 고아원의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협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는 데 동참해준 주식회사 한세드림 대표를 비롯해 관계자들께 고마움을 전했으며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인류 사랑이고 한국청소년진흥협회는 지속적으로 국내외 소외계층 어린이를 돕는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북 깔리만탄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이
우리나라 배우 이민호의 닮은 꼴로 유명세를 얻고 있습니다. 해당 청년이 운영하는 SNS 계정은 160만의 좋아요와 20만 명의 팔로워가 있어 이미 중형 인플루언서급입니다. 그는 한국 배우 이민호를 닮아 손님들로부터 사진을 같이 찍자는 요청도 자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배우 이민호와 닮아서 행복하다며 자신의 손님들 대부분은 자신이 닮은 꼴로 화제가 되어 매장에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청년은 밤에는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 중 하나인 나시쿠닝을 판매하는 포장마차에서 일하지만 그는 전문 보디빌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훗날 기회가 된다면 연예계에 진출하고 싶다는 소신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연기 및 노래 연습,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자신의 틱톡 계정에 업로딩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배우 이민호의 영향력은 매우 높으며 최근에도 이커머스 라자다의 광고 모델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